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전대 미문의 검찰 숙청 인사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씨가 어제 보석을 신청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예.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8일 날 네.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네. 뭐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죠. 안 했죠. 예.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나오면은 남편이 조국이가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전으로 예.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한 거죠. 또 그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라고 예, 예. 그 정경심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가족 같은 그 예. 재판장이에요. 계속 지난번부터 검찰하고 티끌티끌 하면서 뭐 보석으로 그러면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미리부터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불구속 됐으니까 이참에 나도 나가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국이 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예.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 중 네. 중요한 하나가 네. 부인이 와이프가 예. 그렇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부부 구속은 좀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꼼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국 신변 정리될 때까지 그렇죠. 나는 모른 체하고 보석 네. 그런 거 신청 안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나도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송인권 부장 판사가 굉장히 지금 우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거의 뭐 지난번부터 검찰이 공소장 변경한 거 공수처 변경해달라니 네. 그것도 다 불허했잖아요. 그거 막 혼내면서 뭐 그러면은 보석으로 꺼내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지금 어제는 그 재판을 돌연 비공개 재판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 준비 기일 재판은 지금까지 뭐 큰 그런 문제가 얘기는-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떻게 얘기는- 앞으로 재판을 할 예. 것이냐, 뭔 자료가 그렇죠. 필요냐, 이런 증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그걸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위헌이 됩니다. 그럴 수도 준비 기일부터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 그냥 노골적으로 저 정경심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거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칫 저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송인권 부장판사가 너무 내놓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명수 사법부 영향인가? 사법부 영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은 그래도 일부가 문재인을 끝까지 수사하면서 그래도 결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 판사들은 거의 좀 예속되고 풀이 죽었고 그냥 딸랑딸랑 하는 단계까지 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나라 사법 독립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법원 개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만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선 지가 꽤 됐고 네. 이른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네. 국제인권법연구회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지금 핵심 보직을 다 최고 장악을 해놓으니까 싹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자기 사람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결기를 검사로서 보였는데 이번에 싹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이제 딱 해놨기 때문에 검찰도 흐물흐물 되지 않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신여 검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아예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 법원 개혁을 내세우면서 법원도 더 끌어내린 거죠. 이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아마 보석 지금 분위기로는 해줄 것 같은 분위기죠. 판사가 그러니까. 직접 검사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보석으로 꺼내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아니 거기서 보석 신청도 하기 전에 자기가 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이번에 참 정경심까지 풀려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조국 그 많은
정경심이가 비리가 11개인가 12개인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두 부부가 뭐 각자 11개. 그러면 나와가지고 예. 증거인멸도 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조국 자체도 예. 그 가족비리 사건에 지금 공범 내지는 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러면 이 연구가 다 맞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작은 범죄가 아닌데 이 조국 수사가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검찰 그 대학살 인사, 수요 대학살 인사, 그 경자 그 사과잖아요. 예, 경제 사과죠. 그거를 실무진으로 했던 사람이 저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그 최강욱 공직비서관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조국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최강욱은 왜 조국 아들 가짜 인턴 그 증명서 그 도장 찍어준 사람이잖아요. 검찰이 올해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검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대법원에서 그 왜 서지현 검사 왜 성추행으로 인사 좌천했던 거를 뭐 무죄로 다시 판결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예. 직권 남용 서지현 검사를 좌천한 게 직권 남용이다 해서 예, 유죄로 맞아요. 때렸었거든요. 예. 그걸 왜 갑자기 또 무죄로 바꿨겠어요? 지금 추미애나 지금 문재인 한 게 예. 그 안태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검찰국장이 한 것보다 훨씬 심한 그렇죠. 직권 남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전 알아서 이걸 안태근 그 검찰국장을 무죄로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왜 서지현 검사가 말 안 듣는다고 성추행 뭐 미투에 뭐 관련됐다고 좌천했다는 거 갖고 지금 감옥에 보낸 거거든요. 여주지청에 있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발령낸 거예요. 별로 좌천 같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거를 실형을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 문재인 한 걸 보세요. 멀쩡히 수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6개월도 임명된 지 안 된 사람을 전격적으로 그냥 제주도 부산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수사팀 와해를 했어요. 이렇게 주권 남용이 아니면 뭐예요? 사법 방해고.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권 갖고 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좌천해버리면 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양반이죠. 거기에 비하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미투라고 하는데 뭐가 그 있는지는 아직은 뭐 잘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그 재판정이 정경심 돌연 비공개 결정하고 보석 또 움직임이 있고 하는 걸로 봐서 참 정권 차원에서 조국 수사를 끝까지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사실은 재판장에 가서 판사하고 그렇게 언쟁을 벌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이 재판부가 정경심 편을 드니까 그렇죠. 9명의 검사들이 다 돌아가면서 일어서 가지고 언쟁을 벌였겠습니까? 그렇죠. 검찰들이 진짜 수사 결과가 없다고 저 청와대에서는 맨날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흔들리는데 쥐 한 마리가 떠나왔다고 검찰이 비난하는데 조국부터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압수수색 휴대폰도 제대로 했습니까? 아들 딸도 다 묵비권 행사. 수사다 비협조인데 거기서 하나하나 겨우겨우 끌어내는데 그거를 재판정이 좀 양쪽을 공정하게 좀 얘기를 듣자 이게 아니고 검찰 니네 왜 공소장도 바꾸고 엉터리로 했어 하고 자꾸 면박을 주니까 검사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저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정경심은 그때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죠.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었는데 그 공소장 변경도 그럼 공범이 누구냐? 그 딸 조민이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조 날짜가 언제냐? 그렇죠. 그걸 좀 날짜 위조하는 방법 뭐 요거 조금 바꾼 거잖아요. 그걸 장소를 원래는 이제 동양대인데 나중에 수사를 진짜 해보니까 자택이더라. 그거 몇 개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 범질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경심에 대해서 빨리 기소를 안 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평이 들으면 검찰이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국민적으로 봐줬다고 해갖고 아마 난리 났을 직무유기다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건데 그거를 송인권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공소장 바꿨다는 거 갖고 저렇게 검찰을 면박 주고 또 복사가 늦었느니 해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보석으로 꺼내줬다고 재판하기 싫다는 얘기죠. 박지원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백지기소다고 그래가지고 대검 국정감사 때도 또 정경심 편들다가 망신을 좀 샀죠.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나 그 유시민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누구를 편들고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최소한 양식을 갖고 사실에 기반해서 비판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한쪽으로 몰고 자기 유리하냐 무리하냐만 갖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하는 거 봐서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타 피지컬. 예? 파타라는 게 저 추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짜하고 진짜하고 막 섞인 거 거의 사기성 멘트를 파타 피지컬이라고 한대요. 오죽 유시민이가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저는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원로들이 정말 바깥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한테 문희상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손모 씨도 그렇고. 뭐죠, 그거는? 참. 뭐죠, 그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손학규, 맞아요. 손학규, 문희상, 이런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정경심 씨도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있을 때 지금 이 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원은 대개 2년마다 인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송인권 부장판사가 2017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왔으니까 2년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빨리 보석 신청을 해야 그 이전에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게 생겼으니까 그런 잔머리까지 굴리더라고요. 참. 보석은 그거는 가짜로 만들어서 나올 수 없나요? 글쎄 말이야. 보석 증도 뭐 하나 가짜로. 보석증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도관한테 보여주고 이거 금방 이거 결제 난 거라고 하고서 보여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뭐 조국 부인이나 뭐 그 자녀들도 물론인데 조국도 보면은 참 이 법꾸라지 법을 좀 안다게 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가족 사건, 비리 사건에는 전부 묵비권 다 행사해갖고 빠져나오고 이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사건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백원우한테 다 떠넘겼잖아요. 백원우가 어디서 듣고 와갖고 나한테 외부에서 전화 많이 오고 그런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뭐 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열하게까지 해야 하는지 참 그래도 우리 정의와 뭐 무슨 평등이랄까 뭐 자유의 그런 상징처럼 아이콘처럼 알려진 이 조국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역겨운데 이번에 검찰 인사도 과거에 검찰 인사했을 때마다 트위터에 날린 적 있어요. 개탄스럽다고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 과거에도 많이 날렸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이번 사건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SNS에 올린 보도가 됐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까지 풀려난다면은 뭐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사법부를 이제 믿어도 되겠느냐. 그런 국민적인 그런 불신이 아주 팽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구하는데 주심이 있는 거랑 똑같죠. 페널티킥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골 휘슬이 있느냐 안 있느냐. 야구로 말하면 스트라이크, 아웃, 볼인가를 가려주는 게 이게 심판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다 한쪽 편만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면은 저울추가 완전히 어긋난 거죠. 저울추가 어긋나면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이제는 법원이 무슨 판결을 하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나 이렇게 저 칠레나 저 폴란드나 이렇게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보면요. 먼저 법원부터 무너지더라고요. 법원을 딱 장악해 버렸대요. 법원을 장악하니까 모든 판결이 그냥 집권자한테 유리하게 다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요 방콕도 사법 구태타라고 지금 해갖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재판부에서. 뭐 마음대로 베네수엘라도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장도 임명하고 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터키나 그쪽 중동 쪽에도 그래요. 무슨 사법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재판은 사법권을 거기서 딱 쥐어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민주주의가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마저도 지금 솔직한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우리의 입까지 유튜브들이 입까지는 봉쇄를 못 하고 있어요. 돈은 지금 묶고 있는데. 돈은 먹었죠. 딱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노란 딱지 붙여가지고. 밥을 못 먹게 입을 막긴 했는데 말하는 입은 아직 유튜브는 놔두고 있죠. 모르죠. 노란 딱지는 광고로 막으니까 밥을 못 먹게 막고 있는 거죠.
와서 입을 꿰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사실 정경심 씨를 보석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추위에 지금 떨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형 집행정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뭐 누가 가서 홍문종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책상도 넣어주고 뭐 걸상도 넣어줬다 뭐 그렇게 자랑까지 했더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참, 그 벌써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전두환, 노태우 같이 군사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도 그렇게 빨리빨리 나왔거든요. 전두환이가 2년뿐이 안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벌써 60대 후반 아니에요? 네, 벌써 70이, 내일 모레 70인데 너무 오래 놔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게 정치 보복 아니면 저게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뭐 시정연설하면서 뭐 포용, 뭐 공평, 뭐 혁신 얘기하던데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포용하면서 경제 성장을 많이 해서 청년 취업률이 좋아지고 해서 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포용이 아니고 경제도 물론 거짓말이지만 정말 자기 적폐청산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정적들 학대한 거 이거를 빨리 화합 차원에서 끌어안는 게 이게 바로 포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정경심마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